이직하려는가에 대한 명확한 대답. 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은 이직러 될 겁니다. 묻겠습니다. 왜 이직러가 되었습니까? 즉, 그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확답이 없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확답하더라도 자신에게서 나온 답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그것을 찾은 후에 시작해야만 이직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으며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뭔가 동기가 뚜렷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동기가 뚜렷해야만이 집착할 수 있고 웃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2번. 요행 바라지 않기. 요행을 바라는 것은 이직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대부분의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행은 종종 효율성의 추구라는 말로 미화되곤 합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이번에 땡땡은행에서 경제상식을 보지 않는다던데 경제 공부 말고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례 2. 너무 달려와서 피곤하구나. 머리 좀 식히고 난 후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례 3. 너무 우울하고 괴롭다. 친구들과 기분 전환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례 4. 나 혼자서는 잘 모르겠다. 외롭기도 하다. 같은 처지인 사람들과 모여서 서로 도우며 함께 공부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례 5. 인강 선생님이 이 부분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낮다고 했어. 차라리 그거 할 바에는 다른 것을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위 같은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이직러들의 나약한 마음에서 나오는데 반해 그것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여져서 학부모들이건 친정한 친구들이건 반박하기 어렵다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장수생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기도 할 겁니다. 저 또한 노력은 했지만 위 같은 효율성의 추구를 빙자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일이었지요. 자신이 망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바보 같지만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위 같은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겐 할 말이 없지만 웬만하면 모든 상황에서 우직하게 정도를 가는 것을 권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직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따라서 지름길이나 혹은 더 쉬운 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길은 단언컨대 하나일 뿐이며 다른 길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목표로 하는 기업은 천재를 뽑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가 좋을수록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친구들에게서 단순 무식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직 공부는 단순 무직하게 한 길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하는 그런 친구들은 잔머리를 굴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어떤 공부나 과제 같은 것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착실히 수행합니다. 그런데도 보면 그들은 잔머리 굴려서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선생님께서 출제된다고 한 부분만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성적이 좋습니다.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라 우직하게 집중해서 또박또박 걸어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3. 스터디의 조건. 또한 이 길은 혼자 가는 겁니다. 외로움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같은 처지인 동료를 찾아 함께 하고자 한다면 다같이 잘 될 확률보다 다같이 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 잘 될 확률이 존재한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 팁을 준다면 잘 되는 케이스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그래도 만약 이 길을 택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심사숙고하길 바랍니다. 1. 팀원은 되도록 극소수이다. 2. 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중도 이탈자가 없어야 하며 그럴 기미도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좋다. 4. 나보다 순수한 사람을 만나면 좋다. 5. 서로 목표가 다르면 좋다. 3명 중 기업이 다르면 가장 좋다. 목표가 다를 경우 함께 모일 기회가 적으며 목표가 달라도 공부 분위기에 의한 경쟁심은 유발되기에 충분하다. 6. 인생에서 중요한 추억의 동반자인 만큼 전략적 동료가 아닌 진정한 친구로서 결과가 어떻더라도 이 사람과는 평생 함께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7. 모여서 공부 얘기는 절대 하지 않고 기분을 풀어주는 가벼운 농담 혹은 인생담을 하는 것이 좋다. 8. 함께 있는 것만으로 재밌고 웃음이 넘친다. 다른 좋은 혹은 나쁜 조건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위 같은 항목을 충족한다면
분명히 취준생활에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관대하지 말라. 이 말은 제 신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직 준비를 할 때 찾는 곳이 학원입니다. 즉, 독학에 대한 두려움이 전제된 판단입니다. 왜 독학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되 그나마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자신에게는 덜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차선책을 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공부를 하든 간에 결국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이전에 말이 행동보다 앞섰던 적이 많고 제 자신과의 약속을 수없이 어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부할 때는 그런 찌질했던 과거를 청산하고자 제 자신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했었고 그 약속이 모여서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는 원칙만 지킨다면 어린 생각이지만 그 세상의 어떤 언덕도 넘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는 것의 신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자신과 한 시간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만약 11시 30분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때까지는 급한 화장실이 아닌 이상 앉아 있어야 한다. 사례 2. 각서를 작성한다. 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 대충 작성하고 목숨 걸고 지킨다. A. 아침에 일어나 눈 뜨면 보이는 곳에 지금 벌떡 일어나지 않으면 취준 또 한다 라고 써놓는다. B. 타임테이블. 사례 3. 자신을 타자화한다. 이 방법은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캐내고 비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자신의 잘못을 캐내고 비판한다면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위 같은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지켜나가다 보면 점점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방식들을 사용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혹은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목표한 바에 대해서 광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목표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평범하게 하면 평범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든 미쳐야 성공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임하는 타자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나 이 말은 중요한 단계가 빠졌습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이 원래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을 즐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공부였습니다. 따라서 원래 그 말은 피할 수 없으면 그것에 부딪혀 미치고 미칠 수엔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자. 위에서 언급했던 미친 후에 즐길 수 있다의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언급했던 위에 미쳤었던 경험들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 자신에 대한 실망, 자책감, 초조함, 불안감, 이상과의 괴리 따위의 감정 등이 근원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저희 목표를 향한 에너지와 버무려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죄책감, 자학적 행동으로 구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하마터면 제 자신을 죽이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괴물을 잘 다스리고 달래면 흔히 즐긴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잘 다스리고 달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 즐기기 이전에는 경쟁심과 열등감, 초조함,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 내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뛰고 있지만 도망치는 모습이었지요. 그렇게 미친놈처럼 뛰다가 정말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통화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타저하는 대신 비판하려 들지 말고 사랑해주고 매사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어도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속으로 계속 되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위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 에너지를 다스린 지 며칠 안 돼서 공부를 즐기고 있는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언급하건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운동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3-40분 동안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직 공부에 찌들어 보지도 않고 항상 상쾌한 기분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